자, 도시식물 탐험대 시작하겠습니다. 시우리는 평소 관심 있는 식물, 좋아하는 식물이 있어? 어, 제비꽃 아닌 나팔꽃 같은. 제비꽃이나 나팔꽃을 좋아해. 그렇구나. 다인이는? 어, 저는 민들레, 음, 민들레 좋아해. 그러면 지금 말했던 민들레라던가 제비꽃이라던가 이러한 식물들이 캐나다에도 똑같이 있어? 아니면 캐나다에서는 잘 못 봐? 다인이? 캐나다에도 민들레 있어? 그렇구나. 시우리는 제비꽃 캐나다에도 있어? 봤어? 잘 보진 않았어요. 그럼 캐나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은 뭐가 있어, 시우라? 민들레는, 저희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맨날 여름마다 자라가지고, 저희 엄마가 맨날 뽑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민들레가. 싫어한다고? 네, 왜냐면 다른 식물 못 자라게 해가지고. 민들레가 너무 잘 자라서 다른 식물들이 잘 못 자라서 와, 민들레가 그런 대접을 받아? 그래, 타인이는 어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뭐야? 어, 다른 것도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캐나다 이름, 영어 이름으로 얘기해 돼. 생각나는 식물 이름 혹시 있어? 생각 안 나면 얘기해 되고. 혹시 식물을 키워본 건 있어, 혹시? 식물을 그, 키워본 거. 그, 시우리. 그, 베리꽃이나 나팔꽃은 아니었는데, 음, 보라색 꽃을 옛날에 음, 한번 사서 키웠었는데, 음. 토끼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토끼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어. 와, 토끼들 키워? 토끼 2마리 키우고, 어. 고양이 12마리. 뭘 12마리 키운다고? 우와. 다인이는 식물을 키워본 적 있어? 학교에서 몇 번 해봤어요. 학교에서 뭐 화분에다가 네. 그 어떻게 식물 키우는 거 뭐 재밌었어? 아니면 뭐 힘들었어? 아니면 성공적이었어? 아니면 뭐 아까 토끼가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렸어. 실패했어. 어땠어? 재밌었는데, 물을 주는 걸 계속 까먹어서,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자, 이 도시식물 탐험대라는 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캐나다가 아니라 어디? 한국, 한국이라는 점이. 또 식물인데 여기서는 도시식물. 왜 도시식물이라고 했을까? 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약간 아파트나 도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그렇지. 근데 알려주는. 보통 식물하고 도시하고 잘 연결돼? 아니면 식물하고 뭐 아니면 농촌하고 잘 연결이 돼? 식량 농촌이 조금 연결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이 뭐가 있어, 다행히? 도시하면 어떤 게 많은 거야? 도시. 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네?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다행히 시골 알아, 시골? 네. 농촌, 시골. 그럼 농촌, 시골하고 도시하고 차이점이 뭐야? 도시에는 그, 도시에는. 집들이 더 많고, 그렇지. 음. 또 시골에는, 농촌에는. 시골에는, 밭이 엄청 많고, 그렇지, 집들은 그렇지. 조금만 있고요. 맞아, 맞아. 그래. 자, 시골이는 도시하고 시골 농촌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 일단 농촌은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음, 거의 다 농사를 해서 마켓 같은 것도 없으니까 보통 소나 돼지를 키워서 고기를 얻고 음, 뭐 소로 뭐 식물도 키우고 음, 하는 반면 도시는
뭐, 농촌은 공기도 좋지만, 음, 도시는 이상한, 이제, 빌딩도 많고, 계속 나쁜 가스를 뿜어내니까, 농촌보다는 공기도 더 안 좋고, 음, 자연에서 음식을 얻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사서 먹는 그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시골이나 농촌은 자연적인 경우가 많아. 논도 많고 밭도 많고 산도 많고. 근데 그에 비해서 도시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아파트, 뭐 빌딩, 그다음에 도로도 다 포장된 도로,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자라는 흙에서 식물이 자라잖아. 근데 도시에는 흙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식물 하면 자연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시골이나 농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특별히 도시 식물 탐험대라고 했는데 왜 그 시골에 많은데 왜 하필 도시 식물 탐험대라고 했을까? 왜 도시 식물을 탐험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캐나다 시우리하고 다현이가 사는 곳은 어때? 도시야 아니면 이렇게 시골이야? 저는 도시예요. 시우리는 도시에 살고 다현이는 저도 도시예요. 도시에 살고. 근데 이제 한국도 보면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시골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 도시 사는 사람보다 시골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국도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아. 시골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게다가 요즘 한국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 그 심지어는 시골의 학교들이 자꾸 문을 닫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어디에 살기 때문에 도시?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도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책이야. 근데 다만 이거는 한국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다인이하고 시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도시 주변의 식물들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시우리하고 다인이가 시우리 다인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또는 학교 가는 길에 어떠한 식물들이 있나 그 식물들을 한번 눈여겨 보는 것도 이 책을 더 잘 읽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아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식물들과 캐나다의 식물이 어떻게 서로 뭐한지 다른지 또는 캐나다에도 식물에 관한 책이 있을까 없을까? 응? 걸요? 캐나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학교 도서관이라던가 거기 공립 도서관에 가서 캐나다의 식물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이 책하고 뭐 해보는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책은 그래서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읽어졌어? 이책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어? 혹시 기억나? 응, 식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거의 다인데, 응, 중간중간에, 응, 어, 남자아이하고 응, 거기 박사하고 같이 있는 응. 거기에 대한 만화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렇지. 지금 보여 쌤이 공유해 준 거? 어, 여기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왜 안 넘어가? 당황스러워. 안 넘어갈까요? 이거 마지막이었나 보다. 헐,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구나.
쌤도 이 부분으로는 수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 이제 잘 보이지? 아이고, 또 거꾸로 왔네. 또 끝으로 왔네. 일쪽. 자, 여기 보면 차례가 나오고, 차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검은색 글씨 써 있는 것은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이게 뭐 무슨 색이야, 이게? 약간 연한 초록색인데 살짝 좀 더 연한 글씨가 좀 초록색이 더, 있는 부분들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 내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개별 식물들, 각각의 식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던 식물들 중에서 다행이가 이미 알고 있던 식물들은 뭐가 있었어? 아, 알고 있던 식물. 나 직접 본 식물. 민들레랑, 음, 또 코스모스 혹시 알고 있었어? 네? 코스모스. 코스모스. 어, 음, 안 봤던 것 같아요. 시우리는 어, 본거, 본거를 말해 아니면 아는 거를 본 말해? 거 아는 거 다 합해서. 일단, 본거는 강아지들이 아, 저희 아직 집 볼 봤어. 옆에서 자라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는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뭐 수쿠령이라던가 엽기라던가 이런 거는 쥐꼬리 망초 이런 거는 좀 낯선 그러한 식물들인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선생님도 식물들을 별로 잘 몰라. 집에도 식물 키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선생님이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선생님 이사 왔다고 친구들이 선물로 갖다 줘갖고 황칠나무라는 그런 식물을 키우는데 자꾸 다인이처럼 물 주는 걸 까먹어. 물을 내가 언제 줬더라.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해서 물을 꼬박꼬박 잘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식물에 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냥 일반 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여기 보면 식물의 구조화하는 일 이거는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다를까 같을까?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식물에 여기 보니까 이 꽃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암수, 암술과 수술. 수술이라는 게 있어. 혹시 암술과 수술이 하는 일을 시율이 알아? 잘은 모르는데, 응, 그 수술에서, 응, 보통 꿀이 있는 걸로 알고, 그래, 그래. 다행이는 암술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 잘 몰라요. 음, 자, 다인이하고 시율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지 혹시 알아? 다인이하고 시율이? 네? 다인이하고 시율이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어, 애기씨를 만들어서 몸 안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엄마가 낳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빠 몸에 있던 애기씨 정자라고 그래. 엄마 몸에 있는 애기씨 뭐라고 그래? 어, 난,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난자. 자, 아빠 몸에 있는 애기씨 정자와 엄마 몸에 있는 애기씨 난자가 만나서 그걸 수정된다고 그래, 수정. 수정되어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까 시율이가 말한 대로 다 여러분이 거의 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온 거란 얘기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꽃들도 요 수술이 아빠 애기씨야, 쉽게 말하면. 암술은 엄마 애기씨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수술과 암술 사이에
꽃가루가 옮겨져가지고 그 꽃가루가 예를 들면 정자, 난자 이런 거야. 그래서 만나서 결국은 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줄기야, 줄기. 줄기가 하는 일, 다행히 줄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알아? 줄기가 하는 일. 아, 줄기가 왜 있을까? 시율이 줄기가 왜 있을 것 같아? 어, 잘은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봤었을 때, 거기에 말했던 거는, 식물은 자기가 알아서 바람, 물, 흙을 하고 해로 이제, 자기 음식을 알아서 만드는데, 그거를 곳곳에다가 운반을 하기 위해서 지. 있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니다. 아이네 집에서 이렇게 수도 이렇게 하면 물이 막 나오지. 네. 또 가스를 하면 가스레인지나 이런 게 작동을 하지. 그런 것들은 네.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 줄기 안에 보면 물관이라는 게 있고 채관이라는 게 있어. 또 물관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곳곳으로 이동을 해. 또 채관이라는 것은 이 잎에서 만든 양분이나 뿌리에서 만든 그 양분을 막 이동을 해.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줄기야. 그리고 또 줄기가 또 있어야 이 식물들은 해를 받아야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곱게 올라가야 그래야 해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줄기야, 줄기.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 어, 요거 풍력? 어? 요거는 소엽이고 여기는 뭐 타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뭐 견륜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잎이 하는 일. 요 잎 중에 이제 작은 잎을 소엽이라고 하는데 요 혹시 잎이 하는 일을 알아, 다이나? 잎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원래 소엽이 잎이 하는 일. 잎이요? 잎 어, 무슨 일을 할까, 식물에서. 잘 모르겠어요. 음. 아까 우리 다인이하고 시율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혹시 다인이 저녁 먹었어, 시율이? 저녁 아직 안 먹었어? 아, 저녁 먹었고 다인이는 시율이는 안 먹었는데요. 아직 안 먹었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그 밥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식물들도 밥을 먹을까? 식물도 네. 고기 먹고 뭐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래? 반찬은, 밥은 먹죠? 식물이 밥을 먹어? 식물은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식물은 그럼 밥을 어떻게 먹냐고, 식물은. 그, 바람이랑 아, 해랑 물로 꽃은 밥을 만들어서 그 꽃에 있는 곳 곳곳에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음, 그렇지. 지금 시우리가 얘기한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 한다고 그러는지 혹시 알아?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잎에서 하는 일이야.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엽록체가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 잎이. 그걸 어려운 말로 광합성한다라는 말 들어봤어, 다행히? 광합성 한다고 그래. 그 광합성하는 게 양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그 양분을 갖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 그 잎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자,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 또 뿌리가 있어, 뿌리. 뿌리가 하는 일은 가인이 어떤 일을 할까? 뿌리는 꽃을 한 자리에 있게 해주고 어,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줄 때 뿌리를 통해서 꽃이 물을 받게 돼. 그렇지. 시울이 또 뿌리는 어떤 일을 할까? 어, 보통 사람들이 꽃에다가 물을 주긴 하는데, 원래 식물은 흙에다가 줘도 괜찮은 이유가 왜냐면 흙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해서 줄기로 다른 곳에 음식을 나눠주니까 뿌리는 약간 음식을 빨아들이는 약간 통로 같이. 그렇지. 지금 시울이가 잘 얘기했네. 마치 꽃에다가 물을 주는 것은 사람 등에다가 물 주는 거랑 똑같아. 물 마실 때 등으로 마셔,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물 마시려면 입에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꽃에다가 물을 줄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있는 땅에다가 물을 주면 이 뿌리가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물을 흡수해.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있는 영양분도 뿌리가 빨아들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줄기에 체관이라는 게 있고 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가고 뿌리는 그 역할 말고 아까 다인이가 꽃이 가만히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어려운 말로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없으면 꽃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도 바로 이 뿌리가 하는 그런 역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 부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식물의 각 부분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식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읽을 때 이 책을 여러분이 잘 읽는 거고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배우는 거고 전 세계에 다 공통으로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꽃이 하는 일, 번식하는 거에서 이 암술에 여기 수술에 있던 꽃가루가 와 달라붙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어? 암술에 수술에 꽃가루가 옮겨 붙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꽃가루 같이 꽃가루 바지. 어려운 말로 한자로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데 수분. 수분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꽃가루 바지한다,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시우리가 꽃에 꿀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 꽃에 꿀이 있는 이유가 왜 꿀이 있는지 알아? 꿀이요? 꿀. 아까 시우리가 꽃에 꿀이 있다는 꿀. 달콤한 꿀. 왜 꿀이 있을까? 다른 물인데, 음, 꿀이 있긴 한데, 저희 하는 거는 그냥 벌하고 나비가 먹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어, 벌과 나비가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인이 꽃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과 나비가 다인이 꽃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와서 다인이 꽃에 있는 꿀을 막 빨아먹어. 그러면 다인이는 왜 그 나비하고 벌한테 꿀을 주냐면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다인이 꽃에 있는 꽃가루가 나비나 벌의 발에 묻어. 근데 그 벌과 나비가 다인이 꽃에만 꿀을 먹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시우리 꽃으로 옮겨가. 시우리 꽃으로 옮겨가서 시우리 꽃에 있는 꿀을 또 빨아먹어. 근데 그때 다인이 꽃에서 묻어온 꽃가루가 어디에 옮겨가는 거야? 시우리 꽃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꽃가루 바지가 되는 거야. 꽃가루 바지. 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 수분이라고. 진짜로요? 수분. 한자로는 수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꽃가루 바지가 마치면 열매와 씨앗이 생겨서 또 다른 식물이 태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꽃. 그래서 요 암술과 수술은 아빠, 엄마, 남자, 여자, 우리 다인이도 여자여서 여자 생식기라고 그러는데 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들도 생식기가 있고 여자들도 생식기가 있는데 아까 남자 몸에 있는 정자, 여자 몸에 있는 난자를 갖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술과 암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줄기. 아까 쌤 얘기했지. 줄기가 하는 일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 우리 다현이가?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아직도 잘 안 보여요. 아직도 잘 안 보여? 지금은. 조금, 네. 이제 보여? 네. 읽어볼까?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을 저장하거나 꽃과 잎 등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지. 식물을 지지하는 것도 줄기가 하는 일이야. 그렇지, 거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야. 뿌리에서 흡수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고 흡수한다고 그래. 그 물과 양분을 줄기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꽃과 잎으로 보내거나 그런 통로가 돼. 아까 선생님이 다행히 시윤네 집에 수도관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가스관이 있어서 가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통로, 길이 된다고 하는 거고 식물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지지하는 거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 지지한다고 그래. 그래서 줄기가 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만약 줄기가 없으면 그냥 이게 쓰러져 버리는. 그 지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줄기가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 자, 우리 시우리가 잎이 하는 일 읽어볼까? 잎. 네. 입에 있는 영록체에서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포도당을 만들어. 이러한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해.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영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파리, 나뭇잎이 대부분 초록색인 푸른 잎,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아까 햇빛하고 물,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거든. 이 이산화탄소, 요 세 가지가 아까 엽록소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 이 포도당이 에너지. 그래서 이러한 거 이렇게 만드는 거를 다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 광합성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름에는 풀었던 잎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 가을이 되면 잎이 빨간색, 빨간색으로,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단풍으로 바뀌지. 그다가 겨울 되면 어떻게 돼? 그 잎들이 다시 떨어져. 떨어져서 낙엽이 되지. 그 이유들이 바로 여름에는 햇볕이 많아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어. 근데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잎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낙엽이 돼 떨어지는 거야. 그 잎에 대해서 우리 뿌리 다현이가 읽어볼까? 아이고, 뿌리는, 잠깐만. 뿌리.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또 양분을 뿌리에 하기도 하지. 또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는 그 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뿌리를 먹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꽃과 줄기, 잎,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캐나다 학교에서 시율이 요 학교에서 배웠어? 아니면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 아, 3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3학년 때 이미 배웠고, 다시 배웠고, 네? 학교에서 이거 다 배운 거야? 맞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나라는 걸 보고 우리가 한 살이라고 그래. 우리 사람의 한 살이는 어떻게 될까, 시우라? 일단 엄마 뱃속 안에 어, 서 아기씨였다가 어, 조금 자랐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음, 아기가 되고 이제 조금씩
옹알이 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음, 유치원 들어가고 음, 초등학교 들어가고 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음, 계속 일을 하다가 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애가 커서 할머니가 되고 음. 어, 할머니 되고 뭐 그다음에 할머니 되고 죽어요. 할머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할머니가 되고 이제 그렇다가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 하늘나라로요. 하늘나라로 가. 그렇지. 그 시우리가 지금 우리 그런 거 이제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 한살이. 살이요. 그래서 식물 한 해 살이 식물은 딱 1년만 사는 식물이에요. 1년만. 1년만 사는 식물은 봄에는 이렇게 씨앗으로 있어. 씨앗으로.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여름이 된 다음에 가을에 더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앗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되풀이되는 거야.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야. 요걸 한 해 살이 식물이에요. 한 해 살이 식물. 반면에 요거 두 번째는 두 해 살이 식물은 얼마 동안 사는 거? 두 해 살이면. 한 해 어, 살이는 1년 사는 거야. 두 해 살이는 1년 사는 2년, 2년 동안 사는 거야. 두 해 살이 식물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이 자라서 또 싹이 자라서 이렇게 또 다시 식물이 피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 두 해 살의 식물은. 어, 잎을 낸 채 겨울을 나고 이듬해 해 꽃을 피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해 살의 식물은 3년, 4년, 5년 여러 해 사는 거야. 그것들은 뿌리가 남아, 뿌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을 피워. 그 나서 열매가 맺고 또 씨앗이 자라고. 잎은 죽는데 그 밑에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런 식으로 여러 해 살의 식물은 이 뿌리가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야. 두 해 살이는 뿌리하고 요 잎도 나 있는데 이 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거고. 반면에 한 해 살의 식물은 그냥 한 해만 지내고 이거 다 이거는 죽고 씨앗 형태로 다시 살아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식물들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보면 여러 그 식물들에 관한 설명들을 또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부분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식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래? 지금 보여주는 게 뭐야? 갈대? 갈대. 갈대라는 거 알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갈대로, 이거는 여기서도 봤는데, 다른 어. 만화책에서도 봤는데, 갈대에 그, 줄기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 음. 다인이는 갈대 본 적 있어? 갈대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갈대. 그래서 주로 한국에서는 8, 9월에 많이 피고 하천 주변에 피는데 갈대하고 비슷한 게 억새라는 게 있어. 억새는 산에서 주로 자라고 갈대는 주로 이렇게 강가, 하천에 주로 자라는데 이 갈대는 특징이 뭐냐면 음, 여기 어, 여기 한번 읽어봐 줄까? 아이고, 표시가 안 되나? 표시가 안 되네. 여기 부분 한번 읽어줄까? 선생님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있지? 가는 줄기에 시류 한번 읽어볼까? 하는 줄기에 비해 이른 묵상하다 보니 바람이 불면 금세 바람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근데 휘갈리지. 그래서 쉽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대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인생은 갈대 같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이 갈대 같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뭐 한다는 거야?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잘 쉽게 변하는. 그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 어때? 다인이는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인이도 막 생각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 아니면 다인은 늘 생각이 하나 딱 정해지면 끝까지 그 생각대로만 가. 어,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 시우리는. 이게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 갈대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지붕, 집, 초가집은 알아? 초가? 소가집이요? 초가집. 들어보긴 했어요, 옛날에. 다행히는 초가집 들어봤어? 초가. 어, 자, 모르겠, 모르겠어. 자, 옛날 사람이 살았던 그 집줄 중에 지금은 주로 아파트에 살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 우리가 먹는 쌀, 그 벼집을 베다가 지붕을 얹어가지고 만든 집을 우리가 초가라고 그러거든? 잠깐만. 이런 집. 이런 집 혹시 본 적 있어? 네, 시우리도. 시우리 이런 집 본 적 있어? 이런 집? 네, 배웠었어요. 요게 바로 초가지군요. 초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요게 갈대밭이야. 요게 갈대. 요런 게 갈대. 그래서 요 갈대가 바람 불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지금 이 갈대가. 요게 다 갈대야, 갈대. 갈대. 아, 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갈대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화살을 만들기도 했고 빨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갈대를 이용해서 피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갈대가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군데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강아지 풀? 강아지 풀 알아? 다행히 네,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자, 요 강아지 풀인데 쌤도 이 어렸을 때 이 강아지 풀 갖고 많이 놀았었어. 근데 이 강아지 풀 보고 쌤이 깜짝 놀랐어. 요거 때문에, 요거 재밌는 사실, 요거 때문에. 쌤도 이거 몰랐던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다인이가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은 이름과 달리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강아지 풀 이삭에 보송보송한 털이 달려 있어서 이삭을 살랑살랑 흔들면 고양이가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인조 강아지 풀을 만들어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팔기도 해. 거기까지. 자, 어때? 시우리가 조금 아까 갖고 있던 게 고양이였어? 고양이하고 토끼 둘 다. 고양이하고 토끼 길러. 어때? 고양이가 정말 이 강아지 풀 좋아하는 것 같아? 시우라? 아니면 안 해봤어? 그, 작년까지는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안 해봤어요. 다인도 예전에 고양이 키웠었지?
어때? 고양이가 강아지풀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고양이가 강아지풀 좋아할 것 같아? 다현이가 봐도 아니면 아니 이 책이 틀린 것 같아? 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선생님은 이것도 쌤이 처음 강아지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강아지 꼬리를 닮아서 강아지 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고 이 사실도 쌤 처음 알았어. 맛있는 사실이 되어 있는데 요거 시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조라는 식물 알아? 쌀, 보리, 콩, 기장과 함께 오곡으로 불리지. 근데 조상이 조상 식물이 강아지 풀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 밥을 지을 때 섞어 넣기도 하는 노란 좁쌀이 바로 조의 열매인데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강아지 풀 이삭으로 밥을 지으면 좁쌀밥과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곡식 대신 먹기도 했어. 강아지 풀을 열매를 불에 구워 먹으면 팝콘처럼 먹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 선생님은 강아지 풀 갖고 그냥 이렇게 장난만 했지 강아지 풀에 있는 이러한 열매를 갖고 구워 먹는다는 걸 처음 알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과 강아지 풀의 조상이 같다는 것도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 이처럼 책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조라는 곡식이야. 조. 이게 조라는 곡식이야. 혹시 이런 곡식 본 적 있어? 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조라는 곡식이 이게 맺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쌀, 여기 이게 벼에서 우리가 먹는 이 쌀이 나오는 거잖아. 어, 근데 그런 이 벼처럼 아까 보여줬던 조라는 것도 곡식이라는 거야. 이 조라는 것도 곡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 조가 아까 강아지 풀하고 조하고 그 조상이 똑같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처럼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자꾸 많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읽다가 혹시 다인이나 시율이가 신기했던 거,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식물이 혹시 있을까, 시율이? 기억에 남는 식물이 이 책에서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다섯 개 골라자면 이제 갈대, 강아지풀, 민들레, 어, 어, 민들레 어떤 점이 어, 신기했어? 성형민들레, 그러니까 민들레에서 뭐 신기한 성형민들레. 점이 있었어? 네? 민들레 아까 쌤이 강아지 풀에서 강아지 풀을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좋아하는데 이게 신기했고 또 이 강아지 풀을 가지고 조라는 그런 식물을 대신해서 이걸 뭐 먹기도 했었대라는 걸 쌤이 새롭게 알고 신기했거든. 이런 것처럼 시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신기한데 이거 새로 알게 됐는데라고 기억에 남는 게 있냐고 지금 기억나는 게. 음, 저는 저도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는데 그냥 강아지 풀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몰랐어요. 하인이는 혹시 신기했던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아무래도 책을 이렇게 한 번만 읽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읽어놓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다른 책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 그때는 더 이제 잘 기억나고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 다음 식물은 뭐? 음, 대망초. 대망초라는 식물인데 이거 뭐 닮았어 꼭 보니까. 계란후라이, 그래서 실제로 대망초가 이런 별명을 갖고 있대. 무슨 별명? 계란꽃, 계란꽃, 달걀 프라이꽃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북아메리카가 고향. 북아메리카가 어딘지 알아? 네, 어디야?
잘 모르는데 음. 수도라는 건 알고 있어. 아, 그래? 다행히 북아메리카가 어딘지 알아? 어,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북아메리카는 다인이하고 시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야. 캐나다라던가 아니면 미국. 그래서 캐나다, 미국이나 멕시코까지를 멕시코 그다음 그 밑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 있잖아. 그런 나라들을 보고 우리가 다 합해서 그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어, 아메리카. 근데 그 아메리카를 위에를 북쪽, 북아메리카. 그럼 저기 브라질이나 칠레나 페루가 있는 쪽은 남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를까? 어,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한국에서는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섯 글자잖아. 그래서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북미, 북미.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줄여서 남미. 남미라는 말 들어봤어? 남미 여행 가자, 뭐 북미, 남미 이렇게 불러 한국에서는. 거기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서 이게 캐나다에서 혹시 이 꽃 본 적 있어? 대망초? 네. 다행히 요꽃 캐나다에서 본 적 있어? 네. 그게 원래 캐나다나 미국에서 원래 자라던 그런 꽃이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망초.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한미자리. 개미자리라는 꽃이래. 선생님도 개미자리라는 꽃 몰랐었어. 개미자리라는 이런 꽃 볼 수 있고, 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으로도 쓰인대. 개미자리라는 것들은 약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학명은 왜 필요할까? 학명은 왜 필요할까? 학명이 뭔지 혹시 알아? 시우라? 학명이 네. 뭐야? 약간 학교나 백과사전 같이 음, 꽃에 대해서 알려주는 약간 책 같은 거. 다행히 학명이 뭐야? 뭔지 몰라. 음, 자, 이 꽃을 부르는 이름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하나라 부르기도 하고 앵초라 부르기도 하고 연앵초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과 캐나다에서 부르는 이름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달라.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인이도 한국 이름은 다인이지만 영어 이름은 뭐야? Ariel? 시우리도 한국 이름은 시우리지만 캐나다에서는 시우리 보고 뭐라 불러? 이거 똑같이 쓰는데요. 넌 똑같이 그냥 시우리라고 그래? 영어 이름 따로 없어, 시우리는? 네, 없어요. 그렇구나. 그 시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다현이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 다현이가 있고 캐나다 이름이 따로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름이 많으면 알기가 어려워, 헷갈려. 그래서 나라마다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 헷갈리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식물 이름이 필요했어. 근데 이건 식물만 아니라 동물 이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아,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그 이름을 따로 정하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학명이라고 불러, 학명. 그럼 학명을 어떻게 정할까? 라고 해서 어, 속명 뒤에 종소면을 적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식물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 이름을 정하는 방식. 요거를 보고 우리가 학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학명은 라틴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는 한국어잖아. 그 다음에 바이니하고 시우리가 주로 이제 캐나다에 쓰는 말은 뭐? 영어. 영어죠.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도 퀘벡인가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고 뭘 써? 불어. 불어. 프랑스어를 쓰지? 그런 것처럼 그 각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라틴어가 있어, 라틴어. 라틴어는 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네덜란드 이런 그 유럽의 언어들의 엄마 아빠나 마찬가지야. 그 라틴어에서 영어도 나오고 독일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언어가 나왔는데 라틴어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라틴어를 가지고서 학명을 정하는데 자 주소 주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세종시 뭐 산울동 뭐 땡땡 아파트 뭐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 것처럼 가인이하고 시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뭐 캐나다 무슨 주에 살고 있어? 가인이하고 시우리는 주 무슨 주? 오, 온타리오주 무슨 주 뭐 이런 주 있잖아. 온타리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어? 시우리는 저도 온타리오.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그 도시 이름이 뭐 퀘벡시 무슨 뭐 토론토시 뭐 이런 시 도시 이름이 있지. 잘 모르겠어. 저는 오샤와. 오샤와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무슨 동네 이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주소가 있는 것들처럼 식물이나 동물들도 주소가 있는데 그걸 보고 동, 소, 과, 목, 강, 문, 개 가장 넓은 게 무슨 개, 동물 개, 식물 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문, 그 밑에가 무슨 강, 그 밑에가 무슨 목, 그 밑에가 무슨 과, 그 밑에가 무슨 소, 그 다음에 무슨 종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학자들이 약속한 이름은 앞에다가 이 속명, 이 속명을 먼저 써. 그 다음에 플러스 벌써 종명, 종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소명 그걸 적고 그 다음에 이 속명과 종소명을 지은 발견한 학자 이름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걸 주소로 한다면 선생님 여기 땡땡땡 아파트에 사니까 요 땡땡땡 아파트가 먼저 도는 거야. 아니 이 속명 요 산울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울동 땡땡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선배였다. 이선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 이름을 라틴어로 그걸 라틴어로 표기한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학명이라고. 이 학명은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학명만 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은 식물을, 똑같은 동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명이 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그런 이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책 보여? 네, 음. 자, 이건 무슨 식물? 골프, 골프. 쌤도 골프를 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팽이밥, 괭이밥. 쌤 괭이밥은 좀 본 적 있어. 괭이밥. 괭이밥. 그 다음에 요거는 까맣죠. 까마죽이라는 요 위에 써 있는 게 이게 뭘까? 요게 잘 모르겠어. 여기 이게 써 있는 거 이거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아, 모르겠어. 요게 아까 쌤이 설명했던 학명이야. 이게 학명. 이 까마중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알잖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캐나다에 있는 식물학자도, 미국에 있는 식물학자도, 중국에 있는 식물학자도 요걸 보면은 바로 요거를 말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바로 학명이야. 자, 그 다음에 까마중 열매. 그 다음에 요건 뭐래? 깨풀. 깨풀이라고. 쌤도 요 책 보고 처음 알았어. 깨풀. 그래서 이 깨풀이 치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치약 만드는데 깨풀이. 그 다음에 식물은 겨울을 어떻게 자는지, 식물의 겨울나기.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그런 식물들도 있는데, 식물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잎을 떨어뜨리고, 바로 하늘살의 풀은 씨앗 상태로 식물이 겨울을 나는 식물의 겨울나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해살의 풀은 뿌리로 지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로제트 식물이라는 것들은 땅 위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겨울을 나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식물은 뭐 꽃다지. 꽃다지라는 식물, 한국의 꽃다지라는 또 노래가 또 유명합니다. 식물 냉이랑 비슷하대. 요거는 무슨 식물? 꽃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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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냉이. 냉이는 과일냐고 식물 냉이 혹시 알아? 네. 냉이도 책에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 있고 시유리 다행이는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요즘에 지난 산에 가서 이 냉이를 캐. 근데 이 냉이 캐갖고 이거 가지고 된장국 알아? 된장국? 네, 된장. 냉이 된장국이 유명해. 그 냉이 된장국을 넣으면 그 향이 좋아서 냉이 된장국을 맛있게 먹는 그 냉이 된장국 유명합니다. 요건 무슨 꽃? 달맞이 꽃? 달맞이꽃. 왜 혹시 이름이 달맞이꽃인지 알아? 달을 닮았어? 아? 음, 달맞이꽃은 밤에 이제 피는 꽃이라고 해서 달맞이꽃이라고 하는데 요 달맞이꽃도 바로 북아메리카에서 온 귀화 식물이라고 되는데 북아메리카가 어디라고 그랬어? 캐나다가 있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 아메리카 중에 북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온 귀화식물. 귀화식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귀화했다. 다른 나라에서 옮겨와서 사는 걸 보고 귀화했다고 얘기해. 어떻게 보면 시우리하고 다인이도 다인이는 귀화한 게 아니겠구나. 다인이는 그냥 캐나다에서 태어난 거지. 다인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 다인아. 네. 근데 시우리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어? 한국. 한국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시우리가 계속 캐나다에 살면 시우리 보고 귀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귀화식물? 근데 식물들 중에도 원래는 북아메리카에서 자라던 식물인데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귀화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달맞이꽃이 당연히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는 식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캐나다나 미국에서 온 식물이었어. 자, 그 다음에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옥하게 한다는 것은 영양분이 많게 땅을 기름지게 한다, 땅을 더 좋게 한다라는 그러한 분인데 땅콩, 땅콩 알아? 네. 땅콩을 심으면 오히려 땅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요거 뿌리 혹, 혹, 뭐라고? 뿌리 혹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것들이 콩 종류의 그런 식물들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공기 중에 질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식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식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풀? 닭의장풀이었는데 이 닭의장풀은 꽃잎이 올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명한 꽃잎이 또 있다는 거야. 투명한 꽃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꽃잎이 있는 게 닭의장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마늘. 도깨비 바늘. 그래서 도깨비 바늘이 산책하고 보면 요 가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옷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뭐 돌나물.
선생님이 어제 이 돌나물을 먹어봤어.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돌나물이 나와가지고 곧 초장에 찍어서 이 돌나물을 먹었는데 혹시 요거 먹어본 적 있어? 이 돌나물? 다인 아니, 먹어본 적 없고 시율이? 다인이는? 것 같아요. 아 돌나물.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돌콩. 그 다음에 뭐 식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식물을 어떻게 해서 관찰하고 조사하는지 나와 있고 요거는 너 백문동이라는 그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약으로도 쓰는데 약으로 한약 약으로도 쓰이고 요거는 내꽃 백꽃이 이거 무슨 꽃하고 비슷해 닮았어 혹시 그 비슷한 꽃 혹시 본 적 없어? 나팔꽃? 혹시 나팔꽃하고 많이 이 백꽃이 닮았지. 요거는 아랭이 아랭이여서 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뱀딸기 딸기여서 여러분들 그 다인 시울이 캐나다에서 딸기 먹어? 딸기나? 네, 아, 딸기 먹어요. 산에 가면 이게 뱀딸기, 야생 뱀딸기 있어갖고 요 뱀딸기 작은 그런 뱀딸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들이 적이 나타났을 때 화학가스를 만들어갖고 서로 알리기도 하고 동물들 내쫓기도 한다라는 식물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봄꽃 얇고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우드 부들, 그 주로 물가에 많이 자라는 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름도 어렵네 뭐 꼬리, 꼬리뱅이, 뱅이? 꼬리뱅이라는 그런 식물이고 요게 바로 뭐 서양 민들레 민들레가 우리나라 민들레도 있고 서양에서 온 서양 민들레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마 여러분이 다인이나 시우리가 보는 민들레가 바로 요 민들레일 것 같아. 서양 민들레. 그다음에 숲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거는 뭐야? 히쓰기, 해뜨기. 그다음에 요거는 해피름, 헤비르 뭐 스크롱, 수쿠령 아까 쌤이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수쿠령이야 수쿠령. 요거는 쑥 쑥. 쑥은 다인이 시우리 쑥은 알지 않아? 알아요. 다인이도 쑥 알아? 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요 쑥이 향이 좋아서 이 쑥을 뜯어다가 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 쑥으로 떡을 쪄 먹기도 하고 이 쑥을 가지고서 한의원 알아? 한의원 다인이하고 시우리 한의원? 네, 병원 막 한의원에 가면 침 놓고 막 이러는데 그 한의원에 가서 이 쑥으로 쑥뜸 떠주고 그런 여러 가지 약재로도 많이 쓰는 게 쑥입니다.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애기땅 빈대 애기똥풀 애기똥풀 엿귀라는 식물이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이거 뭐 제비꽃, 제비꽃 그다음에 곤충 중 그 식물들 중에는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식물을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식충식물이에요. 식충식물 라플레시아라는 그런 식충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땅에서 이렇게 양분을 빨지 않고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서 식충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름잎이라는 식물, 쥐꼬리망초라는 식물, 이거 뭐 질경이, 질경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 나는 질경이 많이 납니다. 땅에서. 그리고 요거 뭐 코스모스 코스모스. 캐나다에도 코스모스 있어? 못 못 봤어요. 봤어? 다행히 코스모스. 어, 한국에, 모르겠어. 한국의 가을에 코스모스가 아주 많이 핍니다. 코스모스.
그다음에 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큰 개불알풀, 큰 독고마리, 토끼풀, 토끼풀을 볼 수 있고, 이 토끼풀이 바로 클로바 알아? 클로바? 네이클로바. 네이클로바는 캐나다에서도 네이클로바 있으면 행운을 갖다 준다고 막 그런 얘기? 네. 그 네이클로바 행운,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흰 명아주, 요렇게 끝이 났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한번 같이 살펴보았었는데, 뭐, 이런 책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보니까, 이야기책을 읽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 같은 그 이야기가 하는 재미하고는 다른 재미. 그러니까, 아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으면 별로 그 아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식물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또 식물의 구조는 어떠한지, 식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인이하고 시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똑똑해진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아는 재미도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여러분들 그 가방 들어준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책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는 이야기책을 하고 한 주는 오늘과 같은 여러 분야의 설명할 책을 볼 텐데 다음 주 책 제목이 재밌어. 책 제목이 뭐래? 복숭아는 이유나. 욕 좀 하는 이유나라는 책이야. 그래서 시율이 어때? 욕 좀 하는 시율이야? 아니면 욕 안 하는 시율이야? 저는 욕 안 하는데. 욕 안 하는 시율이고 다인이는 욕 좀 하는 다인이야? 욕 안 하는 다인이야? 욕 안 하는. 욕 안 하는 다인이야. 과연 이유나는 도대체 왜 욕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됐는지 욕 좀 하는 이유나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율이 다인이 오늘 쌤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시율이 딱히 없긴 없었는데 오늘 학교에서 되게 징그러운 걸 봤어요. 응? 오늘 학교에서 되게 징그러운 걸 봤어요. 오늘 학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떨어지고 쥐가 있었어요. 음, 다인이는 딱히 할 얘기 없고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책 갖고 한다고? 복숭아는 수많은 이유나 책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쉬시고 안녕. 그래.